안녕하세요. 소매상 김 부장입니다. 오늘은 AI에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챗GPT라든지 제미나이를 어떻게 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까지 AI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잠시 살펴보다 보면은 앞으로 AI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는데 좀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터 틸은 매년 자신이 투자하는 기업들의 리더들과 함께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2012년 모임에서 일론 머스크와 데미스 허사비스가 만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 이야기로는 세계 대전이나 소행성 충돌로 문명의 붕괴 위기가 닥칠 수 있으니 화성으로 이주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 그랬더니 이제 데미스 허사비스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일론 형 이렇게는 안 했겠지만 일론 형 인공지능도 인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것이야. 이런 이야기를 주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참 일반인들이 나누기 어려운 그런 대화죠. 이로 인해서 일론 머스크와 데미스 허사비스가 친해지는 계기가 되고요. 일론 머스크가 데미스 허사비스가 있는 딥마인드에 500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합니다. 데미스 허사비스와 일론 머스크가 만나고 나서 일론 머스크가 구글의 레리 페이지 회장과 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둘이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때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레리야, 내가 얼마 전에 영국에 데미스라는 친구를 만났는데 야, 그 AI를 공부하고 AI를 연구한다는데 그거 잠재적 위험성이 너무 큰 것 같다. 걱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토로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레리 페이지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형, 그게 큰 문제야. 어떤 의식이 기계에 복제될 수 있다면 그것도 역시 진화의 한 부분이지 않을까? 하면서 서로 입장이 조금 나뉘었다고 그래요. 입장차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레리 페이지가 데미스 허사비스를 만나서 딥마인드를 인수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레리 페이지한테 데미스 허사비스 만났는데 위험하더라 경고를 해줬는데 레리 페이지는 반대로 가가지고 야, 데미스 허사비스야, 너네 돈 필요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 회사로 와라 해서 구글이 데미스 허사비스가 있는 그 딥마인드를 인수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글 딥마인드가 된 거죠. 여기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약간 소위 우리말로 빡치는 사건이 된 거죠. 이 일 후에 일론 머스크가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구글의 레리 페이지와 딥마인드의 허사비스가 만나서 인공지능을 개발하게 되면 너무 위험할 것 같다. 일론 머스크 머리에는 이 세상이 아주 위험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건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AI를 먼저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AI를 만들 만한 인물을 찾았는데 그게 이제 샘 올트먼이었다고 합니다. 샘 올트먼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샘 올트먼, 샘아, 저기 구글의 레리 페이지와 데미스 허사비스가 굉장히 위험한 걸 만들고 있다. AI를 만들고 있는데 레리 페이지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다. 우리가 먼저 AI 하나 만들자. 이렇게 해서 의기투합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샘 올트먼은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수장이고 좀 엄청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손을 잡았죠. 그래서 둘이 만나고 여기에 구글의 수석 엔지니어가 있었는데 일리아 수츠케버라는 수석 엔지니어가 있었다고 그래. 그 엔지니어도 빼가가지고 오픈 AI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이름도 오픈 AI라고 만든 게 레리 페이지와 데미스 허사비스가 만나서 뭔가를 만드는데 이게 위험하다, 폐쇄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오픈 AI로 만들고 이거를 비영리 기업으로 만들어 버리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계속해서 일론 머스크는 샘 올트먼과 AI를 만드는데 좀 더뎌왔다고 그래요. 더디게 진행이 되니까 이거 데미스 허사비스와 레리 페이지 이제 구글 딥마인드가 AI를 먼저 발표하면 안 되는데 위험한데 이런 생각을 해서 일론 머스크가 이때 오픈 AI에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오픈 AI를 테슬라에 통합시켜야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본을 대줄 수 있으니까 너네는 들어와서 연구만 해라.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빠르게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일론 머스크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샘 올트먼이 있는 오픈 AI의 창립 멤버지만 그때 샘 올트먼이 좀 더 영향력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큰 사건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에서 나가게 됩니다. 쫓겨났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자체적으로 AI, X.AI라는 회사를 만들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록을 만들고 있고요, 지금. 근데 이제 샘 올트먼 입장에서는 오픈 AI를 돌리려면 이 챗GPT가 나왔잖아요. 챗GPT를 돌리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일론 머스크가 떠났잖아요. 이 틈을 파고든 사람이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인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틈을 파고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제 이야기하죠. 샘, 돈 필요하지 않니? 우리가 도와줄게. 그래서 올트먼 당연히 땡큐죠. 그 대신에 MS가 제안한 게 그런 내용이었다고 그래요. 너네는 우리 클라우드, 그러니까 MS의 애저를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네가 가지고 있는 그 챗GPT에 있는 그 기술들은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할게. 그러니까 빨대를 꽂은 거죠. 그래서 나온 이름이 이제 MS의 코파일럿이죠. 엣지에도 있고 윈도우에도 붙는 그 코파일럿. 예, 그게 이제 챗GPT를 기본으로 LLM 모델을 기본으로 만든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구글이 데미스 서비스와 투합해서 AI를 만들고 오픈 AI는 일론 머스크와 결별하고 MS와 손을 잡고 동맹을 맺었고요. 일론 머스크는 자체적으로 X.AI를 만들어서 이제 AI를 만들고 있는 중이죠.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오픈 AI에 있던 그 엔지니어들이 야, 우리는 비영리 기업인데 MS가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영리 기업화 되고 있지 않냐. 여기에 좀 반기를 든 엔지니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반기를 든 엔지니어들이 나와서 회사를 하나 만들죠. 그게 엔스로픽입니다. 엔스로픽이 만든 LLM 모델이 클로드죠. 네, 클로드. 제가 IT 출신인데요. 클로드가 가장 개발에 적합한 도구로 현재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엔스로픽이 그 도구를 만들었죠. 클로드. 근데 이제 아마존이 보니까 이거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AI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게 하나씩 있는데 그게 바로 클라우드 시스템입니다. 클라우드가 있어서 컴퓨팅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는데 엔스로픽이 나와서 만든 걸 보니까 아마존도 우리도 AI 쪽에 참전을 하고 싶었는데 잘 된 거죠. 그래서 엔스로픽에 아마존이 붙어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AWS 클라우드를 지원해주게 되는 거죠. 이 상황을 보고 있는 메타는 나도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라마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라마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유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빅7 기업들이 있잖아요. 메타도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메타도 이 AI 물결에 들어가고자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라마라는 걸 만들게 되죠. 한번 정리를 해보면 AI의 그 전체적인 흐름을 정리해보면은요, LLM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의 엔진과 같은 건데 이 엔진을 만드는 회사가 현재 대표적으로 오픈 AI, 이름이 챗GPT고요. 엔스로픽, 오픈 AI에서 나온 기술자들이 만든 엔스로픽 클로드라는 LLM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X.AI, 우리 일론 머스크 독자적으로 노는 일론 머스크가 만든 X.AI 그록을 만들고 있죠. 이름이. 그리고 구글, 데미스 서비스가 사실 이끈다고 볼 수 있죠. 구글 딥마인드가 이끌고 있는 제미나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가 만들고 있는 라마.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LLM 모델들을 보면은요, 클라우드의 지원을 받습니다. 오픈 AI 같은 경우는 MS의 애저, 엔스로픽의 클로드는 현재 AWS와 구글의 클라우드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X.AI는 오라클과 자체 클라우드 시스템을 현재 만들고 있죠. 도조라는 컴퓨팅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 그걸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구글의 제미나이는 당연히 구글 클라우드를 사용하면 되고, 그 메타, 라마는 현재 MS 애저, 구글 클라우드, AWS 이런 클라우딩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LLM 모델은 어떤 차의 엔진과 같은 건데 이 엔진을 만들려면 어떤 플랫폼이 있어야 되겠죠.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이 이제 클라우드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이 엔진을 가지고 이제 거치장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엔진만 가져다가 차를 만들면 여러 가지 차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드는 것들이 이제 API를 연동하는 것들인데 코파일럿, 리튼, 스픽스, 퍼플렉시티, 에이닷은 사실 자체 그 LLM을 보유하고 있는데 멀티 LLM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도 사용하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두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AI가 이런 식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오픈 AI와 MS 관계가 좀 틀어지고 있죠. 제가 검색을 해봐도 좋은 뉴스는 없더라고요. 오픈 AI와 MS 관계를 쳤더니 다 뉴스가 동맹에서 적으로 악화하는 오픈 AI,
사실상 결별, 네, 이런 내용으로 좋은 내용이 없더라고요. 최근에 그러니까 오픈 AI와 MS 관계가 좀 틀어진 것 같고요. MS는 사실 오픈 AI를 가지고 싶었죠. 챗GPT를. 이유는 간단합니다. 구글이 대표적으로 지금 제미나이라는 그 LLM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가지고 있질 않죠. 그래서 이 챗GPT를 오픈 AI를 가져가서 챗GPT를 가져가고 싶었는데 예, 거절한 거죠. 오픈 AI가 안 된다. 그래서 현재는 조금은 갈라선 모양새지만 갈라선 것 같지는 않고요. 여전히 동맹은 동맹인데 예전과 같은 그런 끈끈함은 이제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챗GPT도 현재 MS 애저에서 벗어나서 뭐 구글 클라우드 AWS로 조금씩 이동한다, 오라클 이쪽으로 이동한다는 뉴스도 있으니까 점점 사이가 벌어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구글의 약진이 좀 두드러진 것 같습니다. 저는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구글은 자체적으로 딥마인드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AI를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브라우저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클라우드 생태계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엔 노트북 LM이 나왔는데 제가 굉장히 잘 사용하는 툴입니다. 노트북 LM 꼭 추천하는 툴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전에는 구글 제미나이가 조금 부족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동영상, 뭐 이미지, 나노 바나나 같은 거, 그 다음에 검색 결과의 품질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연결 다 됩니다. 그리고 이 구글 제미나이가 구글 클라우드를 연동해서 구글 생태계까지 연동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구글의 약진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앞으로 AI가 어느 방향으로 가겠다. 그리고 AI가 새로운 기술이 나온다. 뭐 새로운 게 뭐가 나온다. 그럴 때마다 너무 이렇게 휩쓸려 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AI는 돈이 엄청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결국 돈이 어느 정도 있는 규모에서 움직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경량화되는 게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빅7 그러니까 MS, 구글, 애플, 메타, 또 테슬라 이런 회사들이 어느 쪽으로 AI를 끌고 가는지를 보시면 우리가 앞으로 AI를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또 어떤 툴을 쓰면 좋은지 그런 것도 좀 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런 흐름에서 AI를 본다면 뭐 뉴스라든지 또 유튜브 영상들을 본다면 좀 더 흥미롭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